위에 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에서 일단은 검색 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색 하나만. 자, 그러면 해당하는 HTML 찾아가서 누구 nav 박스 안에 search area 이 자리죠. HTML도 search area라고 하는 위치로 찾아갑니다. search area. 스마트폰 세로형. 자, 스마트폰 세로형과 HTML을 열었습니다. 다른 거 없이. 자, 여러분이 쓸 때 검색이라는 버튼이 들어가는 단순하게 보이는 아이는 이거 하나가 끝이에요. 요거. 근데 실제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자리가 되든 아래가 되든 창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창 내부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검색 형태와 그 뒤쪽에 실제로 검색 버튼, 이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원하시게끔 띄우려면, 자, 이렇게 띄워주려면 이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요 폼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폼 쓰는 거 조금 어려워 하실 테니까 일부러 저는 덩어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폼, 실제로 써야 되는 항목에 맞게끔 써주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메소드 get 들어가야죠. 파트 나눠라. 스마트폰에서 일단은 안 보이니까 서치 파트라고 하는 아이를 디디디딕, 자, 다시 나눠서 서치 파트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자, 저기 서치 오픈 버튼이라 써있는, 자, 이 아이는 사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서치 에이리어라고 하는 여기랑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가로값 100%, 높이값 100%. 끝. 여기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버튼 요소도 똑같이, 버튼 요소도 그냥 컴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로값 inherit, 높이값 inherit 하셔도 되고,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필요하다면 뭐 약간의 뭐 색깔을 넣어준다고 뭐 하든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자, 왜 제가 사이즈를 그대로 주었냐면, 뭘 눌러서 움직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버튼 모양 그대로라서 그대로 쓴 거고요. 서치 파트라고 하는 아이는 나중에 수정을 다시 해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서치 에이리어를 기준으로 창을 띄우셔도 되지만, 서치 에이리어가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쭉 올라가서 저는 일부러 이 헤드 박스를 기준으로 렐러티브를 줄 거예요. 자, 부모만 되는 거 아닙니다. 포지션 렐러티브 기준 잡는 거 렐러티브. 자, 헤드 박스 또는 이너랩 기준으로, 자, 저는 이너랩을 할게요. 기준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논한 거 잠깐 풀고, 잠깐 지우고, 가로값,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가로값 100%에 높이값
뭐 얼마 줄까요? 한 100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RGB로 갈게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하는 거죠. 패딩도 뭐 이렇게. 자, 뭐 탑 제로가 아니라 일정량 만큼 내려가서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보여드리는 용도니까. 자, 세팅돼서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중간중간 글씨가 뭐 가려져서 불편하실 텐데,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위치는 이따 빨리 잡아야겠다. 요거를 눌렀을 때 여기 너무 색깔이 저기네요. 0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창이 띄우겠다라는 거죠. 너무 반투명하게 제가 만들어놔서 그런데 0.9 거의 희미하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창이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클릭하면 창이 빵 뜨고 아까 보셨던 얘처럼 뜨겠다는 거죠. 대신에 얘는 이제 뒤에를 일부러 쑥 하고 전체를 가려놨는데 이거는 포지션 픽스 돼가지고 싹 가려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건 안 하고 위에만 뜨게끔 하겠다 라는 식으로 흉내만 낸 것 뿐입니다. 자, 일단은 저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만 해놓고 숨겨 놓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고 숨기는 거예요. 숨겨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아까 보신 거랑 똑같이 서치 파트가 활성화되면 클래스 이름 똑같이 같은 아이니까 활성화되면 디스플레이 블럭 나타나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숨겨져 있던 아이를 뭐 하겠다? 나타나게 만들겠습니다 까지입니다. 이 액트가 지금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발생? 서치 파트에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누구로 이 내용상에서 서치 파트에다가 서치 에리어 안에 있는 서치 파트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달아보겠습니다. ACT 나오죠? 그럼 바로 보여요. 그럼 이걸 끄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이 부분 이제 디자인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장은 당장 자꾸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디스플레이 논을 끄고 디자인을 하시든지 뭐 여러가지 대안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겠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요만큼이 아니라 아예 전체 꽉 차게끔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레러티브 기준을 여기가 아니라 아예 헤드박스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고, 레벨 기준으로, 아니 여기 헤드박스 어차피 픽스드 돼 있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레러티브를 안 쓰면 픽스드가 레러티브를 대처하게 됩니다. 픽스드가 레러티브를 대처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겠죠. 처리가.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해당하는 이 서치 파트 자체를 아예 나는 앱솔루트가 아니라 그냥
픽스드로 할 거야 할 수도 있겠죠. 아예. 그러면 소위 탑 0, 레프트 0, 가로값 100%, 높이값도 100%라고 입력을 하시면 얘가 제일 뭐가 됩니까? 큰 박스가 되고 기준은 픽스니까 브라우저 기준이 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값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단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뭐냐면 나는 왜 가로 100%, 세로 100% 줬는데 이 아이가 덜렁 이만큼밖에 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희한한 거는요. 포지션 픽스드라고 하더라도 원래 기준이 누구예요? 브라우저죠. 근데 자신이 픽스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위에 부모 조상쯤에 포지션 다른 아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픽스드라고 하더라도 얘 기준으로 바꿔버려요. 이건 있어요. 제한이 걸려요, 조금. 그러니까 픽스드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픽스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만능은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100VH 같은 거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있자 서치 파트에 아이가 보시는 것처럼 꽉 차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왜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z인덱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또 무언가를 z인덱스를 또 앞으로 빼고 뭐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발생을 하겠죠. 네. 2000 한번 써볼까요? 이건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z인덱스 값 넣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헤드박스도 z인덱스 있는데, 오버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좀 걸린 게 있나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좀 됩니다. 요런 아이들이 또 복잡하게 엉켜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헤드박스고요. 오버플로우. X가 어떻게 Y랑 관련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오버플로우 X만 쓰잖아요. 그 Y 아예 안 먹은 게 아니라 Y는 히든으로 자동으로 먹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빼먹지 말아라고 하는 건 계속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당연히 헤드박스에서 뭘 하셔야 돼요? 오버플로우 X뿐이 아니라 오버플로우 비접을 보이게 만든 다음에 X값만 자동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명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Y를 비접을 X는 오토 뭐 하신다던가. 자, 이러한 약간의 복잡한 과정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아예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은 수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몇 가지 연관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논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GMB Area라고 하는 파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GMB Area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있는 버튼과 클릭했을 때 무엇? 하위에 나오는 4개의 메뉴가 있더라. 여기서 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또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자, 이 부분을 잡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버튼 영역 하나 잡아주고요. 근데 저는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 혼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div로 gmb btn 영역 하나 잡아서 쓰고, 이거 그냥 메뉴라고 일단 쓸게요. 스캔 메뉴. 그 다음에 이 gmb 메뉴
버튼을 따로, 이게 아니군요. 따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GMB 영역에 대해서, GMB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클래스 GMB NAV라고 하나 만들어서 겹친 이름이 있나 한번 확인할게요. 따로 없으니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목록 형태로 뭐 UL에 li 4개면 4개 식으로 해서 링크면 a 담아주고 각각의 내용을 홈 또 뭐였죠? 뭐 about product notice 자, 써주시는 거고 대문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소문자로 쓰고 보이는 거를 대문자로 보이게 바꾸시는 거라고. 자, 현재 스마트폰 세로형입니다. 기준으로 GMB 에이리어에서 당장 보여야 되는 아이는 버튼임으로 빼고 GMB NAV는 우선은 숨겨주고 내가 보여야 되는 아이만 먼저 써줍니다. 당연히 이 내부에 들어가는 버튼에 대한 형태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가로값 높이값 써주시면 될 거고요. 뭐 위에처럼 이네릿으로 쓰시든지 아까 이게 했던 것처럼 컴마라에서 구분하시든지 여러분의 자율성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들은 모두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배치는 가능하겠죠. 글씨야 사실상 우리가 숨겨줄 거고 그 자리에 우리한테 필요한 아이콘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거는 사실상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검색 그냥 띄우기는 저는 뭐 클래스 블라인드 얘도 뭐 클래스 블라인드 쓰고 해당하는 자리에 저는 아까 폰트허스 넣은 것 같은데 폰트허스 있죠? 그럼 폰트허스에 해당하는 검색에 들어가는 아이콘 디자인에서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클래스 FAS에 폰트허스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점검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찾아서 채워넣고 사실상 검색을 결과를 한번 보시면 메뉴 글자 숨겨야 되죠. 클래스 블라인드 제가 뭔가 위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군요. 검색창 띄우기. 잘못 썼네요. 위쪽에. 자, 폼에 들어가는 건 요거 아니니까 자, 숨겨놓고 자, 여기죠. 자, 검색 영역에 들어가는 아이콘, 뭐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간 아이콘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채워 넣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아이콘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나 컬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GMB NAV가 나타나라 라고 하는 거고, 이 GMB NAV의 처음에 디스플레이 논이 됐다가 블럭으로 바뀔 거니까 여기다가 액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보이게 처리해주고, 없으면 디스플레이 논이 되게 해라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 동일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세로형, 스마트폰 가로형, 타블렛은 모두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PC 버전에서는 얘가 오히려 나와 있고 이 아이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디스플레이 논을 걸고 얘는 애초에 보일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안 보이게 하는 아이도 이름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논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디스플레이 논 되게 해라, 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아, 그것 빠졌네요. 여기 GMB 메뉴도 클릭하면은 버튼 사라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또 나타나는 아이가 있다면 다시 또 이 GMB가 사라져야 되는 버튼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초반에 넣을 거냐 마지막에 넣을 거냐를 고민을 해서 저는 초반에 넣어요. 클래스 GMB 클로즈 BTN 영역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버튼에 타입 버튼, 스펜 하고 닫기 이렇게. UL을 그래서 GMB 메뉴라고 따로 한 번 더 덩어리를 잡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냥 쓰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넣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클래스 GMB 클로즈 BTN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서 표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세로형만 했지만 사실상은 가로형과 타블렛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가시고 쓰시고, 만약에 공통 범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새로운 어떤 공통 범위에 대한 역할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쓰셔도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스마트폰부터 타블렛까지 해가지고, 대신에 파일이 많아지면 관리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겠죠.